자, 그러면 우리 156페이지 보시면 이규보의 이욕설입니다. 자, 우리 아까 자, 하여가 단심가도 고려 말이죠. 이욕설도 고려시대. 이규보는 고려시대 문인이에요. 고려시대 문인.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욕설이 왜 중요하다면 얘를 왜 보고 싶었냐면 설이라는 갈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설이 갈래의 이름이야. 이욕은 뭐냐면 이욕이라는 말 자체는 집을 고친다 라는 뜻입니다. 집을 고친 것에 관한 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은 요즘의 갈래로 따지자면 고전 수필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설이라는 갈래는 설은 고전 수필쯤에 속한다. 그리고 한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문 문학입니다. 자, 설은 고전 수필이고요. 한문으로 쓰여지고요. 이 설이라는 갈래의 가장 큰 특징이 보통 2단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2단. 얘들아, 앞에 봐. 앞에 보세요. 자, 2단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단계가 되냐면 앞부분은 자신의 어떤 경험이 나오게 됩니다. 앞부분에. 그래서 수필에 해당한다고 봐. 경험 또는 예로 들 만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리고 나서 뒤에는 이 경험을 통한 깨달음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을 뒤에 들게 됩니다. 아마 이런 보통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설들이 있는데 이게 또 유명한 것들이 많거든. 이런 거 들어봤죠? 저기 저거 뭐죠? 도둑질한 친구 아니지. 도둑질 사람을 죽였다고 찾아왔는데 얘를 숨겨주네 많이 하는 얘기 들어봤지? 네. 그것도 설의 하나. 그리고 산에 올라가는 거에 빗대서 또 그걸 통해서 배움의 경지는 끝이 없으니까 성실한 자세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설의 하나야. 아마 이것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설이라는 건 이렇게 깨달음을 주는 문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근데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직접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의적이에요. 자, 그리고 교훈을 줄 거라서 교훈적인 성격도 가지게 됩니다. 자, 우의적이고 교훈적이다. 그럼 이 사람이 집을 고친 것을 통해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고 교훈을 주고자 썼겠죠. 그러면 집을 고친 거 안에서 뭘로 썼을까? 자, 그러면 여기서 설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유추와 관련해서 또 하나 나오기도 합니다. 유추는 논증 방법 중에 하나예요. 논증 방법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내 말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그러면 논증은 언제 쓰겠어?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쓸 거야. 우리 논증을 펼칠 때 방법에는 크게 연역적 논증 방법과 귀납적 논증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연역은 큰 전제 안에서 답을 끌어내는 방식. 들어봤을 거야. 모든 사람은 죽어요.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도 죽겠죠. 이렇게 가면 연역이 돼. 귀납은 반대야. 개별적인 사례를 막 들어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요. 사람인데 죽었어요. 플라톤이요. 사람인데 죽었어요. 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죽겠죠? 하고 가면 귀납이 돼요. 이 유추는 귀납 안에 들어가는 논증 방식 중에 하나인데 얘는 뭐냐면 A랑 B가 서로 닮았어요. A한테 이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러면 B한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라고 가는 게 유추야. 아니야. 저주 아니야. 얘가 이런 일이, 그러니까 좋은 예가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철수는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인기가 많아요. 영수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해요. 그럼 얘 어떻겠어? 인기 많겠네요. 이렇게 가면 유추야. 알겠어? 근데요. 응. 얘가 얘를 죽여서 걔도 얘를 죽여서 얘는 저주잖아요. 아니 죽이는 거 아니라니까. 죽이는 거 아니야. 자, 유추는 유사성에 의한 논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거로들 A와 주장하려는 건 B야. A는 우리에게 익숙해. B는 좀 낯설 수 있어. 근데 얘랑 비슷하다? 우리가 익숙한 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아. 그러면 B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유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글에는 유추가 사용됐는데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봐야 된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봅시다. 앞에 경험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자, 행랑채면 이제 밖에 떨어진 집들이 퇴락한,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3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해 미루다가 마지못해요.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 2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1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자, 2칸은 자, 장마에 비가 샌 지 오래 됐고요. 1칸은 자, 한 번 맞고 샜던 것이라 서둘러서 갈아줬어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자, 오래된 건 어떻게 됐어? 오래된 것은 그 석가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1칸의 제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자, 그러니까 비가 샜어. 잘못된 걸 알았어. 근데 바로 안 고쳤어. 그랬더니 나무가 다 썩었어. 비가 샜어. 잘못을 알았어. 바로 고쳤더니 나무가 멀쩡해. 그럼 구멍 난 데만 메꾸면 끝났어.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경험. 자, 그럼 깨달음에서 이제 유추가 나오게 됩니다. 자,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깨달음. 자, 뭐라는 걸?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똑같다. 자, 그러면 내가 집을 고쳐봤더니 비가 샜어. 잘못이 있었어. 근데 밀었더니 어떻게 됐어? 다 썩어버렸어. 잘못을 알았어. 바로 고치면 어떻게 돼? 안 썩어. 그래서 괜찮았어. 자, 그러면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야. 자, 그럼 뭐가 마찬가지야? 야, 자, 그럼 뭐예요? 자,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된단 말이야. 뭐랑 똑같아?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잘못을 알았다면 바로바로 고쳐야지. 내가 이게 잘못인 걸 알면서도 그걸 고치지 않으면 사람 자체가 나무처럼 완전히 썩어버려서 고치기가 어려워. 근데 잘못된 걸 내가 알았어. 그걸 바로바로 고치면 바로 다시 착한 사람 될 수 있어. 우리 이런 거 개, 과, 천, 선이라고 하죠. 개과천선. 나쁜 걸 고쳐서 다시 착한 사람이 된다. 네, 그래서 저 집의 제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똑같은 거 뭐라고? 사람의 몸도 똑같아요. 2번째,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나라의 정치도 똑같아요. 자, 유추. 자, 그럼 누구?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자, 이때 당시 백성을 좀먹는 무리가 있었나 보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자, 이 사람의 생각. 백성이 도탄에 빠지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백성이 나라의 기본이에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은 도대체 누굴까? 바로 탐관오리들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 하여가 단신과 할 때 고려 말에 외세의 침략도 많았지만 뭐가 문제? 얘들아, 자, 뭐가 문제다? 세금이나 이런 것들도 막 문란해져서 그거를 바로잡으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앞에 있었죠? 자,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탐관오리들이 말도 안 되게 세금을 막 매겨버리는 거야. 자기들이 돈 벌려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주면 백성들은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얘네들이 힘들면 나라도 위태롭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해라?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면 이미 썩어버린 제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자, 뭐 하고 있어? 경계. 자, 뭐 해라? 백성을 좀먹는 무리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자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깨달음입니다. 아이고, 경계를 여기다 쓰니까 헷갈리겠네. 여기가 깨달음이고 어찌 상가지 않겠는가? 자, 경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 채운 다음에 문제를 풀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뭐 했다? 행랑채를 수리했다. 자, 비가 센 지 오래된 두 칸은 다 썩어서 수리비가 많이 들었고요. 한 번 비 샜던 거는 나무가 멀쩡했어. 그래서 수리비가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걸 알고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몸은 점점 나쁘게 되겠죠. 또 자신의 잘못을 알고 꺼리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위에 거 뭐예요? 행랑채, 행롱 또는 몸. 아이고. 자, 정치도, 나라의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이 그냥 내버려 두면 백성은 돌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됩니다.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정치가 올바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체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얘기했는데요. 자, 뭘 썼다? 유추의 논증 방식을 사용했다. 자, 그럼 주제는 뭐야?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바로 알고 바로바로 고쳐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에 뭐예요? 바로 위추 말고 더 위에 좀 먹는 무리, 유추, 잘못. 자, 그럼 우리 앞 페이지 문제 풀어주세요.